제가 소개했던 작업의 연출이시고 공연에 출연하시기도 하는 보이스 시어터 몸소리의 김진영 연출님을 모셨어요.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어서입니다.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보이스 시어터 몸소리의 연출 겸 퍼포머 겸 기획 겸 김진영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냥 뭐 전반적으로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는지도 사실 좀 궁금해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사실은 저희 단체도 굉장히 많은 취소 통보를 현재도 받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실감이 굉장히 컸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장기화되면서 오히려 왜 우리가 이 작업을 해야 하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은 뭐지? 라면서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들을 저 스스로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진 기획님이 이 모든 발제를 듣고서 매치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잘 들었어요. 네. 동지애가 샘솟습니다. 동지애. 저희 최대 목적을 달성했네요. 동지들을 많이 만들어서 같이 고민 좀 해보자. 나 잘 모르겠어 하는 게 저의 그 최대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축제가 서울평화문화축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 주어졌던 과제는 기초 과제는 그것이었어요. 당신이 속한 예술 생태계에서 평화의 관점으로 연구 주제를 설정해보세요 라는 것이었어요. 너무 매력적이죠. 와, 진짜 좋다 하면서 덥석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근데 생태계 안에서의 평화가 너무 광범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리어 주제를 찾을 때 그러면 나로 좁히자로 많이 왔던 것 같아요. 다른 기획자분들은 주변 분들 인터뷰를 하시고 데이터를 쌓으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 방법을 취하셨는데 저는 좀 저에 집중해서 이야기들을 찾고 확장시켰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궁금해요. 연출님께는 평화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질문 받았어요. 그 전에 서면으로도 받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문득 싸우지 않는 상태가 평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 스스로랑 싸울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저의 미래의 나의 모습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현재의 나의 모습과 싸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저랑 남이 싸울 때도 있고, 아주 많이 싸우죠. 그리고 저와 상황이 싸울 때도 있고, 그래서 싸움이 없는 순간, 그러니까 평화의 순간들이 지속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왔다 가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평화의 순간에서 내가 경험했던 것을 잘 잡고 있으면 싸움을 할 때라도 다시 평화로 가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사실 코로나 시대에서 상황이 굉장히 막 저희를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에서 싸우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상황에서 싸우지 말고 이 상황과 함께 같이 흘러보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돌리고 나니까 같은 일을 하는데 되게 마음이 평화로운 그런 순간도 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되게 공감이 가면서도 저도 그래서 질문해 드려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저한테 평화를 누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다시 생각해봤는데 저는 저한테 평화는 어떤 문제를 해결한 상태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언가가 미련이 남아있지 않은 할 일들이 밀려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평화를 아주 잠깐 경험했는데 그때가 공연하셨던 한 사람을 위한 자장가에 제가 이제 기획 일을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그때였어요. 사실 일을 하는 현장에서는 평화를 맛보지 않고 도리어 제가 맛봤던 것들은 성취감, 막 뿌듯함, 다리 아픔 이런 그런 것들이었는데 다크서클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 공연에서는 정말 처음으로
공연 시작하면 현진 씨 들어가서 좀 자도 돼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공연 시작되고 나서 자장가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 저는 방 안에 들어가서 잠을 조금 잤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알죠. 뿌듯해했어요. 네. 근데 그럴 수 있는 순간이 지워지는 게 너무 신기하고 관객도 편안하고 그리고 공연하시는 분들도 이 공연이라는 것을 굉장히 편안하게 대하고 계시고 그게 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포맷의 공연 처음 해봐요. 그래서 항상 사실은 공연이라는 것이 저한테 큰 스트레스이기도 해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공연 전에는 항상 약간 좀 민감하고 예민한 상태죠. 쉬지 못하는 상태. 근데 그거를 지금 사실 한 사람을 위한 자장가가 러닝 타임이 한 번 할 때 40분이에요. 그러면 1시, 2시, 3시, 4시, 5시 그러면 40분 쉬고 조금 있다가 또 다른 관객이 오고 해서 퍼포머한테는 5시간짜리 공연이 되는 거죠. 쉼이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도전적인 포맷의 공연을 왜 해보고 싶었냐면 공연 자체가 공연하는 사람이 그 상태에 편안하고 그 공간에 가득 차 있고 소리에 젖어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나오는 소리들을 누워있는 한 관객한테 충분히 줄 만큼 여유 있고 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그 공연하는 그 시간이 쉼이 됐으면 했어요. 일을 하지만. 그래서 지금 한 2번 했잖아요. 근데 가능해요. 가능하고 내가 일을 하고 노래를 하고 계속 공연을 하고 있는데도 내 마음이 막 조급하지 않네. 그냥 이 공간에 이렇게 있고 그걸 또 관객들이 알아차려서 그도 똑같이 그런 느린 호흡으로 느린 리듬이 되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뿌듯하고 좋습니다. 좋고 더 좋은 거는 사실 우리가 공연 역시 사회적인 어떤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는 이 공연을 하는 이유는 그 공간에서 만나는 그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사회적인 그런 무장된 걸 다 버리고 그냥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한 거죠. 그냥 한 사람 대 한 사람으로. 근데 그게 가능한 것 같아서 되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오르는데 사실 그 자장가는 어떻게 보면 시리즈처럼 여러 번 이제 다루고 계세요. 숨 자장가라는 전작도 있었고 그 전작의 경우는 여러 명의 관객들을 대상으로 퍼포머들이 자장가로 공연을 하지요. 근데 이런 작업 어떻게 보면 모티프나 전체적인 테마는 비슷할 수 있는데 숨 자장가와 한 사람은 자장가를 하시면서 공연의 밀도라든지 관객들하고 교감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거의 다른 작품이라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물론 그 안에 들어가는 노래 소스나 이런 거는 숨자장가에서 가져온 것이 많아요. 근데 완전히 다른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에너지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일단 해먹 25개 혹은 30개가 쭉 펼쳐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퍼포먼들이 계속 동선이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한테 소리를 들려줬다, 저 사람한테 소리를 들려줬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소품도 많고 구성도 헤비하기 때문에 자장가를 부르기 전까지는 계속 달리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그게 다 끝나고 해먹을 다시 접을 때는 이제 약간의 씁쓸함이 있죠. 뭔가 진하게 뭔가 에너지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오는 그런 허탈감. 그리고 관객들은 수동적인 자세로 우리 소리를 듣긴 하지만 우리한테 어떤 피드백을 주거나 하지 않고 그냥 자기 그 감성을 가지고 그냥 돌아가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문자나 이런 걸로 감상을 적어주시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숨자장가는 저희가 소리를 들려주는 부분도 있지만 맨 마지막에는 이분을 따뜻하게 초대를 해서 깨워서 차를 한 잔 주면서 사실 자장가는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자장가를 들려줬지만 그냥 하는 호흡도 다 자장가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당신한테 가장 편하게 하는 어떤 소리가 있나요? 그 소리를 들려주면 우리가 같이 당신만을 위한 자장가를 만들어서 같이 불러보죠 라고 이제 권유를 해요.
그러니까 이 관객도 자기 소리를 낼 만한 기회가 있고 그러면서 또 자기 얘기를 해요. 누웠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다. 옛날에 어린 시절에 어떤 기분이 들었다. 그런 얘기들. 그래서 그야말로 저희가 주기도 하지만 받기도 하는 그런 공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밀도가 한 사람 할 때는 훨씬 더 있죠. 긴장감은 떨어지지만 밀도는 있는 묘한 그런 기분이에요. 사실 연초에 그런 고민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제 코로나가 발발하고 나서 비대면으로 전환이 가능한 공연의 형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온라인이라든지 어떤 컨텐츠를 디지털화하는 것들 여러 방법들을 탐색을 하셨을 것 같은데 한 사람을 위한 자장가로 선택하신 어떤 그런 결정 계기들이 있었을까요? 사실은 한 사람을 위한 자장가가 영상으로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영상으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미학을 더 공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당시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믿고 있지만 소리의 진동은 영상으로 담겨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소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고 다양하고 여러 빛깔의 진동은 그 순간에 거기 있어야만 되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노래만 들려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장 주고 싶은 거는 바람이에요. 그 공간의 바람. 그 바람이 와서 나를 스치고 지나가듯 소리가 와서 스치고 지나가고 어떤 향기가 나기도 하고 물소리가 나기도 하고 하는 그 상태, 그 공간, 그 시간, 그거를 주고 싶은 거라서 영상으로 잠길 때는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대면 직접적으로 내 소리의 진동을 전달해 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버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전에도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혹시 이 한 사람이 누구였으면 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와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의도가 기획 의도가 궁금한 거죠. 어떤 사람들이 와서 봤으면 하시나요? 사실은 제가 누구를 위로하겠습니까? 사실 제가 위로하고 싶은 사람은 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 사람을 위한 자장가가 되게 말랑말랑하고 기분 좋고 편안한 공연이지만 그 편안한 공연을 만들게 했던 그 저의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아이의 엄마이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예술가이기 때문에 가끔 삶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만 쉬고 있는 경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깊은 나락에 빠져서 숨만 쉬고 있는 경우, 근데 그때 아이들이 뭐 일상적으로 내는 소리들, 자기네들끼리 뭐 피리 부는 소리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어렸을 적에 힘들어도 지나갈 거야 하면서 톡탁톡탁 해줬던 그 할머니나 엄마의 그런 소리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다시 조금 쉬면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공유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겉으로는 뭐 별일 없어 보이지만 안에 그렇게 힘든 과정을 누구나 갖고 있는데 그런 분들 지금 당장 그런 분들이면 더 좋고 그런 분들이 와서 들었으면 좋겠어요.